6.4 지방선거가 벌써 8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속속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던 김항식 전 총리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김상곤 전 교육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각종 지지율 지표를 보면서 6.4 지방선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김항식 전 총리가 14일 날 귀국하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 미국에서요. 그런데, 신현준 PD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2월 달과 3월 달에 정몽준, 김항식, 이해운, 이 서울시장 후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정몽준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지금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네. 또 가상대결에서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김항식 전 총리는 오랜 외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내뿐만 아니라 가상대결에서도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지금 저 나타냈습니다. 표인데요. 파란색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정몽준 의원은 25.1인데 3월 달 들어서 44.4, 두 배나 꽁충 뛰었어요. 김항식 전 총리는요, 2월 달에는 24.2로 정몽준 의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했는데 소폭 떨어져 갖고 17.6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44대 17,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해운 최고위원은 뭐 비슷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몽준 의원의 가파른 상승과 김항식 전 총리의 태조,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 중요한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몽준 후보는 여러 언론에 인터뷰도 네. 많이 했고요. 네. 반면에 김항식 전 총리는 외우하면서 거의 언론에서 사라져 있던 상황이었었고 네.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시기를 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친박 여권 핵심에서 지지를 이제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기 때문에 과거 알겠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도 그랬지만 판세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기 박상수 때문에. 소장.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아니면 저것도 전략입니까?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죠. 뭐 한 달 동안 토끼와 거북이 나무 밑에 잠자는 토끼와 뭐 거북이는 혼자 뛰었으니까 어쨌든 네. 뭐 정몽준 대표인데 저는 뭔가 조금 이상 감각이다. 이게 지난번 뭐 유해 교수님도 저한테 혼을 내셨는데 빨리 들어와야지 서울시장 하시겠다는 분이 미국에 뭘 이렇게 큰일 하신다고 또 당에서 공직선거 일까지 늦춰가면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빠지죠. 윤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조사가 정몽준 44.3, 김항식 17.6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김항식 전 총리가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상 뜻을 밝혔는데 네. 이거 차이가 너무 나면 이게 사실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렇지만 보세요? 이미 지금 접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 같고요. 접기에는 그 타이밍도 놓쳤군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항식 총리는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당에서 사실은 조직적으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징후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성헌 전 의원이 뭐 가세를 했다든지. 네. 제가 이성헌 전 의원과 김항식 총리 간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뭐 과문하지만 그건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두 사람이 그림이 되게 코남이죠. 예. 그렇지만 뭐 이성헌 전 의원은 뭐 YS계 그리고 또 MB계 하면서 김항식 전 총리와 그렇게 뭐 연결될 소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니,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는 건 필요 조건인 것이고 네. 결국 이제 천만 수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력, 본인의 브랜드, 또 서울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한쪽은 일찌감치 선을 해서 이해운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이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좀 이렇게 좌고우면한다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유 교수. 네. 이해운 최고위원이 시장이 될 거라고 한번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 너무 지금 저도 2월, 3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별 상승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하게. 저 절대로 만나서 뭘 한 거다 그게 아닌데요. 괜히 이게 여자 마음에 좀 짠한데요. 그래도 이분이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잊어버리질 않아서 제가 꼭 확인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시길 바랬는데 그래도 지금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서울 광장에서요 시위 같은 것을 금지하고 서울시 홍보 행사를 열게 하면서 광장을 문화가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요. 예. 이 정도 정책 제안 가지고는 지금 어떤 지지율 올리는 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좋은 얘기긴 하네요. 네. 예, 알겠어요. 신당 쪽도 조금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남경필, 김상곤 조사에서는 남경필이 다소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더군요. 뭐 대략 5 내지 한 10%포인트 사이에서 남경필 의원이 앞서고 있는. 우리 박상 소장은 신당 때문에 김상곤이 실종됐다. 이게 네. 지지율의 추가 상승에 좀 타격을 주지 않았냐. 이런 분석까지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보면 조사가 저런데요. 그런데 김상곤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무상교통을 들고 나죠? 예, 맞습니다. 오늘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교통을 제안하셨는데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상 대중교통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사실은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김상곤 많이 후보가 봤죠.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네. 네. 그 영향 파급 효과가 뭐 엄청났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2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무상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실현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건 단계별 실현이라고. 예, 그래, 지금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계별이라고 네. 해도 이게 과연 된다면 다들 그리 이사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뭐 이 정책의 이 실효성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게 무상 시리즈 2탄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두 스텝을 밟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첫째는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않겠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게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든 뭐 어쨌든 지금 야권의 그럼 일종의 안철수는 뭐예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니까 그 오른쪽에서 결합한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상 시리즈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 센세이셔널리즘 했을 때 뭐 비교적 김상곤 교육감이 던질 수 있는 카드 중에 괜찮은 카드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이 무상 이 흐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뭐 이미 그 충격이 좀 흡수가 돼버린 것일지는 며칠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룰 문제도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이 제주 지역 룰 말이에요. 네. 오늘 좀 진전이 있었죠? 우선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조금 전 저희 프로그램에 시사 마이크에 나가서 2대 3대 3대 2라고 하는 기존의 새누리당 룰을 적용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금민 지사가 상당히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실래요? 아니 우금민 지사 발언은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많이 모집해서 네. 입당했는데 네. 이것이 이 시점에 와서 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뭘 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당원들을 배제하고 기존 당원만 가지고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입당을 할 때 작년 10월경인데 입당을 할 17,000명. 때 네. 동시에 동반 입당한 그래서 원희룡 전 의원이 기획 입당이라고 공격한 그 사람들 빼고 네. 그 이전의 당원들만 갖고서라도 현재 2대 3대 3대 2 룰을 갖고 경선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원희룡 의원이 상당히 좀 머쓱해진 장면입니다. 예, 뭐 좀 그러네요. 지금 이제 라운드는 3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제 원희룡 그래. 전 의원이 30분 안에 출마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전제는 이제 100% 경선 여론조사 경선이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였는데 네. 우금민 지사가 이제 한번 또 치고 나왔고요. 네. 원희룡 전 의원은 지금 아직 반응이 안 나온 것 반응은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요? 지금 판이 깨지면 어차피 또 제주지사의 자리는 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희룡 전 의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아니 전 의원이 특정한 이거 당 받아들여야 얘기지만 예. 어느 지역은 100% 여론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2대 3대 3대 2 원칙을 적용하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전 뭐 철화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낙점 공천을 하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를 두면 그건 알겠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큰 정치를 하려면 그건 받아야죠. 갑자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이 룰 가지고서 며칠째 지금 혼선을 보였는데 오늘 홍문정 사무총장, 지금 이 경선의 실무 총책임자죠. 홍문정 사무총장이 2대 3대 3대이라고 하는 기존 룰을 다시 거듭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룰 논란이 조금 정돈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